이 사람아, 나는 여기 단골이야. 그깟 1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는 재미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절규에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80대 노모와 시장 상인 사이에 벌어진 100원짜리 싸움. 왜 어머니는 그토록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손놀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달력을 보니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쌀을 씻고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김장 재료 좀 봐야겠어. 요즘 무가 맛있을 때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접 김장을 담그겠다니요.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으로 나온 김치도 많은데 말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짐도 있을 텐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직장 때문에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지나자 낯익은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은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그 시장이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시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온갖 감각이 깨어났어요. 갓 구운 빵 냄새, 생선 비린내, 말린 고추의 매콤한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좁은 골목 사이로 지나가는 손수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마트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오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대답하셨습니다. 시장 문은 달고 아삭해. 마트 문은 맛이 없어.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시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채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곳은 어머니가 수십 년간 다니던 단골 가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어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그래도 60대 중반은 되어 보였어요. 어머,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김장철이라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인사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벌써 김장철이야. 세월 참 빠르지?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을까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시장에 왔던 날, 저는 물을 이고 나르는 어머니를 도우려다 실수로 무 한 개를 떨어뜨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어머니는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다음에는 조심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머니는 진열된 무 중에서 가장 싱싱해 보이는 것들을 골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손으로 툭툭 치시더니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무소리로 신선도를 알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좋은 물을 고르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물을 들어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는 너무 크면 안 돼. 속이 비었을 수도 있거든. 중간 크기에 단단하고 잎이 싱싱한 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봐서 통통 소리가 나면 수분이 많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무 고르는 법을 듣고 있자니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이런 지혜는 값진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를 한참 고르시던 어머니는 마음에 드는 무가 담긴 한 단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한 단에 얼마요? 이 질문으로 시작된 무 한 단의 이야기는 제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한 단에 얼마요? 어머니의 질문에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사꾼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2,300원이에요. 주인 아주머니의 대답에 어머니는 무단을 들어 올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 단에 5,000원 줘.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유, 아줌마. 2,300원이면 두 단이면 4,600원인데 왜 더 얹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흥정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고작 100원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엄마, 그냥 원래 가격에 사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사업가처럼 진지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물을 다듬고 있던 젊은 아주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가게 주인의 딸인 신상 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니, 요즘 무도 비싸요. 비료값도 올랐고요. 신상 아주머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흥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곡한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셨어요. 내가 여길 몇 년을 다녔는데 100원 깎아주면 내가 매주 올게. 어머니의 말씀에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단골 손님의 말이라 무시할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물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무 잎이 좀 시들었네. 주인 아주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신선한 건데요. 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물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무 하나를 집어들고 면밀히 관찰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 한 단은 벌레도 좀 먹었구먼. 저는 이제 땅이 갈라져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고작 100원을 두고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저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당기며 눈짓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단호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슬쩍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어딘가 우스꽝스러웠어요. 이 작은 싸움은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자존심과 생존 본능의 충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상 아주머니는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난처함이 읽혔어요. 아마도 손님을 잃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의 가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정 그러시면 다른 가게도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신상 아주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걸으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불편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몇 걸음 가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무가 제일 좋아 보이는구먼.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어머니는 다시 그 가게로 향하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신상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시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 무가 좋아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주인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승리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두 단 드릴까요? 4,600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두 단에 5,000원이면 내가 다음 주에도 올 테니 단골값으로 해주시오.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작은 시장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100원짜리 심리전이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어머니의 끈질김에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못해요, 박 여사님. 대립은 계속되었고 두 분의 눈빛 싸움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무 속이 좀 비었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상했나 봐요. 우리 무는 다 좋은 거예요. 속 빈 거 없어요.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작 100원을 두고 이렇게 팽팽한 대결이 벌어지다니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시장 한복판, 무 가게 앞에서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작 100원을 두고 벌어지는 이 심리전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몇 년을 다녔는데 100원 깎아주면 내가 매주 올게.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골 손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지만 그렇다고 가격을 내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민망해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고 가요.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어머니는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노련하셨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더니 눈으로 물을 툭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무 한다는 벌레도 좀 먹었구먼. 주인 아주머니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디요? 어디가 벌레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무 하나를 들어 올려 작은 상처를 가리키셨어요. 사실 그건 벌레가 먹은 자국이라기보다는 운반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흠집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흥정의 카드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 봐봐. 이게 벌레 먹은 자국 아니고 뭐야? 주인 아주머니는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그만 흠집이에요. 벌레 먹은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른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것도 좀 상처가 나 있네. 이제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면서도 어딘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싸움은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자존심과 생존 본능의 충돌처럼 느껴졌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장사꾼으로서의 자존심이, 어머니에게는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부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는 이 상황을 어색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 손님을 대하는 예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어머니, 우리 무는 다 좋은 거예요. 새벽에 시장에서 직접 고른 거라니까요. 신상 아주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무는 분명 좋아. 하지만 이렇게 흠집이 있으면 값을 좀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실랑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나 봐요. 그런 작은 흠집 가지고 값을 깎아달라니 요즘 장사하기 참 힘드네요. 그 말에 어머니도 한 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살림하기 힘들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두 분의 대화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00원을 두고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어서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두 단에 4,600원 줄 테니 무 하나 더 얹어줘. 이번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안 돼요. 무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럼 두 단에 4,500원 주고 덤없이 그냥 사갈게. 주인 아주머니와 신상 아주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지쳐 보였어요. 100원을 두고 이렇게까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물을 진열대에 도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다른 가게에 가봐야겠구먼. 어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보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 그러시면 두 단에 4,500원에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우리 가게에 들러주세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실랑이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신상 아주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냥 원래 가격에 사세요. 요즘은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신상 아주머니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가 눈짓으로 제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내가 여길 몇 년을 다녔는데 100원 깎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분위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 작은 싸움은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와 신뢰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그동안 덤도 많이 챙겨줬잖아요. 나도 이윤 남겨야죠. 그 말에 어머니도 폭발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여기 단골이야. 그깟 1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는 재미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갑작스런 큰 소리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팔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물건값이 아니라 마음값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폭발적인 외침에 시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깟 100원이 뭐라고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주인 아주머니도 이제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분의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손님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가요. 다른 가게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길을 뿌리치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어떤 원칙에 대한 고집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그때 저는 무심코 가게 옆벽에 붙은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쓰인 그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달부터 무가격 인상, 생산지 태풍 피해로 인한 수급 차질.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의 대립은 단순한 100원짜리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 안내문을 가리키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무 가격이 올랐대요. 태풍 때문에. 어머니는 잠시 그 안내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무값이 많이 올랐다고. 신상 아주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지난달에 태풍이 강원도 지역을 강타했거든요. 무 농사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안내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주인 아주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물가가 올랐다고.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팽팽한 기류는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단골한테는 조금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요즘은 단골이고 뭐고 다 힘들어요. 저희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 말에 어머니도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요즘 다들 힘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작은 시장에서 벌어진 100원짜리 실랑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오해 속에서 빚어지는 작은 갈등들. 저는 가게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주인 아주머니의 어머니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우리의 실랑이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단골인데 100원 깎아주면 안 되나?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줌마, 솔직히 그동안 덤도 많이 챙겨줬잖아요. 나도 이웃 남겨야죠. 어머니도 폭발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여기 단골이야. 그깟 1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는 재미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갑작스런 큰 소리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진 듯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팔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물건값이 아니라 마음값이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었어요. 두 분 다 조금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미안하구먼. 너무 고집을 부렸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100원을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작은 금액을 두고 벌어지는 실랑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가게 벽에 붙은 안내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었어요. 이달부터 무가격 인상, 생산지 태풍 피해로 인한 수급 차질,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가격 인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농부들의 고통, 유통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결국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었어요.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100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세월과 자존심, 상인의 고단한 생계가 얽힌 싸움이었음을. 두 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거예요. 흥정은 계속되었고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웃음기 섞인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 광경이 일종의 오락거리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는 침묵 속 마지막 눈싸움을 했습니다. 두 분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고집, 자존심,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까지. 시장 한복판, 무가게 앞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기싸움은 이제 단순한 흥정을 넘어 더 깊은 감정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솔직히 그동안 덤도 많이 챙겨줬잖아요. 나도 이웃 남겨야죠. 그 말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쌓인 고단함, 변해가는 시장 환경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폭발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여기 단골이야. 그깟 1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는 재미가 있어서 오는 거라고. 어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흥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오랜 세월 살림을 꾸려오며 몸에 밴 습관이자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큰 소리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팔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물건값이 아니라 마음값이었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노인네들은 왜 저러나 하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니 저러는 거지라며 반박했어요. 갈등은 이제 어머니와 주인 아주머니를 넘어 주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갑니다. 하지만 두 분의 감정은 이미 폭발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장사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요즘은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남는 건 없고 그래도 단골 손님들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데 그깟 100원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해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한 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난 그저 단골이니까 조금 봐달라는 거지. 나도 평생 살림하면서 이만큼 나이 먹도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편 월급 쪼개가며 애들 키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발품 팔던 세월이 얼마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자부심과 그 과정에서 쌓인 지혜가 깃든 외침이었어요. 시장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분의 말다툼은 이제 단순한 흥정을 넘어 각자의 인생이 담긴 진솔한 고백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의젓한 모습만 보여주셨기에 그 뒤에 숨겨진 고통과 희생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아마도 주인 아주머니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다들 왜 이렇게 소란이야? 내가 이 귀로도 다 들리는구먼. 그분의 목소리는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신상 아주머니는 그분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신상 아주머니가 황급히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듣고 있자니 참 재미있구먼. 옛날 생각도 나고.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흥정 잘했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 그 말씀에 어머니도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분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대는 달라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 사이의 공감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 하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요즘 무는 예전만 못해. 내가 젊었을 때는 무가 지금보다 2배는 컸어. 그 말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채소들이 다 작아졌어요. 그래도 맛은 괜찮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와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단골 손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장까지 와서 장을 보겠어? 다들 편한 마트로 가지.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줌마, 요즘은 시장 상인들도 많이 힘들어. 대형마트에 밀리고 물가는 오르고 우리 딸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면서 손자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다 휘었어. 어머니도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 사이의 속 깊은 대화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와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신상 아주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의 등장으로 팽팽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100원을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작은 금액을 두고 벌어진 실랑이 뒤에는 각자의 인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만 하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우리 엄마처럼 어릴 땐 장사꾼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장사 안 하면 저 학교 못 다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저도 우리 엄마처럼 어릴 땐 장사꾼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장사 안 하면 저 학교 못 다녔어요. 신상 아주머니의 조용한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중재자 역할만 하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이 시장에서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나르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는 듯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100원, 200원에 목숨을 거는지. 근데 제가 커서 알게 됐어요. 그 100원이 모여서 제 학원비가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됐다는 걸요. 신상 아주머니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도 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신상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눈을 내리깔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나이엔 우리 엄마가 무 팔러 다니는 게 창피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 미안하지. 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더욱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니. 평소 강인하고 당당하기만 하셨던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는 6.25 전쟁 통해 남편을 잃고 나 혼자 키우셨어.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학교 앞에서 엄마가 채소 장사하는 모습을 친구들이 볼까봐 늘 다른 길로 돌아다녔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강하고 의젓한 모습만 보여주셨기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다 보니 그제야 알게 됐어. 엄마가 왜 그렇게 시장에서 목소리 높여 흥정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는지. 그게 다 나 때문이었다는 걸. 어머니의 고백의 주인 아주머니와 신상 아주머니도 깊이 공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시장 한복판, 무가게 앞에서 벌어진 이 작은 실랑이는 이제 세 여성의 인생 이야기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로서, 딸로서, 그리고 살림꾼으로서 겪어온 고단함과 자부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셔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지. 다들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당신도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 주인 아주머니도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경직되게 굴었어요. 박 여사님이 오랜 단골인데. 두 분의 화에 무드의 주변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구경꾼으로 모여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는 살짝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장사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항상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가서 장학금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엄마였어요. 그 장학금이 엄마의 새벽 장사 덕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주인 아주머니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닐 줄 알았더니 결국 이 어미 따라 시장에서 장사하네. 신상 아주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에는 자부심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쌓아온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이 장사가 좋아요.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게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의미 있어요. 시장 한복판, 조용한 눈빛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여성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두 단에 4,600원 주고 갈게.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 단에 4,500원에 드릴게요. 단골 서비스예요.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태풍 피해도 있었다고 하니 원래 가격대로 살게. 두 분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치열한 흥정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교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상 아주머니가 물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고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말씀대로 4,550원 어떠세요? 딱 중간 가격으로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서로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거야.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네셨어요. 여기요. 주인 아주머니는 돈을 받고 거스름 돈 45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무 한 단을 더 들어 어머니의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다음에 김치 담그러 오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마워요. 김치 담그면 한 통 갖다 드릴게요. 주인 아주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시장에서 벌어진 100원짜리 실랑이가 사실은 무엇보다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무 2단과 서비스로 준 한 단을 종이봉투에 담아 어머니께 건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손이 잠시 맞닿았고 그 짧은 접촉에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어요. 박 여사님, 이거 김치 담그실 때 넣으면 좋은 청각도 조금 넣어드릴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옆에 있던 작은 바구니에서 푸른빛이 도는 청각을 한 웅큼 집어 봉투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청각 넣으면 김치가 더 맛있어지지. 신상 아주머니도 봉투 옆구리를 꾹꾹 눌러 단단히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실 때 저희도 좀 불러주세요. 제가 어머니 김치 맛이 궁금해요.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김장할 테니 시간 되면 와. 내가 우리 딸하고 둘이서만 하려고 했는데 손이 더 있으면 좋지. 신상 아주머니는 기쁜 듯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 다투던 분들을 우리 집 김장에 초대하다니. 어머니의 속 깊은 마음씨에 새삼 감동했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지. 나도 젊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김장 담갔어.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도 공감하시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김장이 마을 잔치 같았죠. 다들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김치도 담그고. 요즘은 그런 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100원 깎아드릴게요. 단 다음엔 우리 딸한테도 인심 좀 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인심은 서로 주는 거지. 2단에 4,500원. 그렇게 무거래는 체결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배운 듯한 기분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갑자기 신상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녀는 무 진열대 뒤에 있던 작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김치였습니다. 이건 어제 제가 담근 배추김치예요. 맛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 김장 배우러 갈 테니 조언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기쁜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맛있게 먹을게.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말린 고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시골집에서 직접 말린 고추야. 김치 담글 때 이걸로 고춧가루 내면 맛이 아주 좋아. 신상 아주머니는 감동한 듯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귀한 선물이네요. 주인 아주머니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 말했어요.
아, 맞다. 박 여사님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귤이 들어와요. 아주 맛있는 거라고 하던데 오시면 따로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들이 귤을 참 좋아하는데 꼭 올게요. 이제 세 분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가족처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장이란 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와 저는 인사를 나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길에 어머니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저기 떡집에도 들러야겠다. 우리 집에 떡국떡이 떨어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한숨이 나왔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떡집에 들러 떡국떡을 사고 건어물 가게에서 멸치도 샀습니다. 어머니는 각 가게에서 상인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때로는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단순한 흥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쌓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시장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왜 그렇게 100원에 집착하셨어요? 정말 돈이 아까워서였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말이다. 서로 주고받는 곳이야.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일종의 대화지. 내가 100원을 깎자고 하면 상의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이 쌓이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흥정은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사지. 거기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흥정할 필요가 없지.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의 정도 없어.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그 과정이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무 한 단을 사는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버스는 천천히 우리 동네로 향했고 어머니는 무가 담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무로 맛있는 김치 담가야지. 그 말씀에 담긴 자부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자 평생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무가게 주인 아주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까지. 그 이야기 속에는 어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야. 처음엔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되는 법이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삶의 지혜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 오늘 무 한 단을 사는 과정은 제게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무가 담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쓰다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애틋해 보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품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다음부터는 제가 마트에 가서 사올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시장에 가는 건 내게 즐거움이야. 그리고 마트 무는 맛이 없어. 어머니의 말씀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시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버스가 우리 동네 정류장에 도착했고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어머니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직행하셨어요.
봉투에서 물을 꺼내 싱크대에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이 문은 절반은 깎은 거고 절반은 정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가격은 절반만 깎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와 정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그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흥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교감이었어요. 100원을 두고 벌어진 실랑이는 결국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물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손놀림이 능숙하고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주방에서 갈고 닦은 솜씨였죠. 저는 옆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주머니들하고 정말 다음 주에 김장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약속했는데 지켜야지. 게다가 그 집 딸이 김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새삼 감동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무각의 아주머니와 팽팽하게 대립하셨던 분이 이제는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 김장 비법을 나누려고 하시다니. 어머니의 마음 넓음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사는 거지.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 낯선 이들과 정을 나누는 그 방식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다 씻고 나서 어머니는 신상 아주머니가 준 김치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아 맛을 보셨어요. 나쁘지 않네. 고춧가루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지만 맛있게 담갔어. 어머니의 표정에서 전문가의 안목이 느껴졌습니다. 김치 하나를 맛보고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솜씨를 알아보는 그 눈썰미가 놀라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 이 아이에게 고춧가루 양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부엌에서의 어머니는 여전히 젊고 활기찼어요. 요리하는 모습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갑자기 사진은 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해서요.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지만 제가 카메라를 꺼내자 물을 들고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와 공감, 그리고 따뜻한 정이 묻어났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처음에는 서로 이해 못하고 부딪히지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통하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씀은 삶의 진리와도 같았습니다. 단순한 무흥정에서 시작된 오늘의 경험이 깊은 인생 교훈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김장할 때 너도 꼭 와라. 회사 일 좀 미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쁜 업무를 핑계로 빠져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경험한 후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네, 꼭 갈게요. 제가 무썰기 담당할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으니 무썰기는 내가 맡아. 어머니와 저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늘 시장에서의 경험이 우리 사이의 벽도 조금 허물어준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어머니는 침실로 향하셨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오늘 함께 시장 가줘서 고마워. 혼자 갔으면 그 무거운 물을 어떻게 들고 왔을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오늘 엄마랑 시장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머니는 궁금한 듯 물으셨습니다. 뭘 배웠는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갈등도 결국은 이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침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무 한 단으로 시작된 하루는 세대를 잇는 정의 가치를 남긴 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도 김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실 테고 저는 회사로 출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 하나는 절반은 깎은 거고 절반은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김장을 시작하면 나도 다시 같이 절일 것이고 신상 아주머니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이어질 것입니다. 무 한 단으로 시작된 하루는 세대를 잇는 정의 가치를 남긴 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김장날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에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무향기가 오늘의 추억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저도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지만 오늘의 기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무 한 단에 담긴 사랑과 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삶의 지혜까지